귀멸의 칼날 작품을 정주행하다 보면 눈물샘을 자극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암울한 세계관의 모습을 한층 더 강조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애니화가 되지 않은 원작 만화 속 슬픈 장면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극장판으로 개봉 예정인 무한열차 편은 제외했고요. 그 이후의 내용에서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빠를 구하기 위해 각성까지 하며 상현육의 다키와 싸우던 네즈코. 이내 폭주를 하여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네즈코를 말리기 위해 탄지로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게 됩니다. 엄마와의 따뜻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네즈코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잠들게 되죠. 이제는 그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남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고로 이 자장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일본 전통 자장가 작은 산의 토끼입니다. 도우마와의 전투가 끝난 후 애써 자신에겐 엄마가 없다며 넘어가려던 이노스케는 이내의 다정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고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와 사랑의 존재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가 분명 기억도 안 날 먼 과거를 떠올리며 우는 장면은 그만큼 이노스케를 향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닐까요? 카나오는 카나의 언니가 죽었을 때 학대의 상처로 울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번엔 언니 말을 듣고 열심히 해냈다고, 지켜보고 있을 언니들을 향해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부름에 답하듯이 나타난 코초자매는 수고했어 라고 따스한 위로를 해주게 되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소중한 언니들을 떠올리며 카나오는 작중 처음으로 펑펑 울게 됩니다. 동생 요리이치를 향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살아온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품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만들어줬던 피리를 발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 건네준 소중한 물건을 간직한 동생의 모습에 코쿠시보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후 코쿠시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그 역시 이 피리를 품에 끼고 있었으며, 비록 서로의 인생은 정반대로 갈라졌었지만 두 형제 모두 형제의 소중한 인연만큼은 쭉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끝내 서로에게 고백하지는 못하게 되었죠. 카이가쿠를 쓰러뜨린 후 제니치는 주마등 속에서 스승 쿠와지마 지고로와 만나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카이가쿠가 오니가 되어 지고로가 할복한 곳에 사과를 비는 제니츠. 이에 지고로는 한 가지만을 갈고 닦아 나가라라는 자신의 전언을 새겨들어 새로운 형까지 개발해낼 정도로 든든히 성장한 제니츠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제대로 호강시켜주지도 못하고 스승님을 떠나보낸 제니츠와 그런 제니츠에게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는 지고로의 이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코쿠시보 전에서 죽음을 맞이한 무이치로는 형 유이치로와 만나게 됩니다. 소중한 동생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만 천벌을 내려달라고 빌었던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 뿐이라고 내심 속마음을 숨기고 화를 내지만,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건 것에 후회를 안 한다는 무이치로의 대답에 유이치로는 그래도 너만큼은 안 죽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생각했어 라며 결국 숨겨오던 속마음을 고백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형의 간절한 바람대로 되지 않고 결국 동생 무이치로마저 생을 마감한 것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반토막이 난 후 점점 사라져가는 게냐에게 다가간 사네미. 게냐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형을 지켜주고 싶었다며 제일 상냥한 형만큼은 죽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미소를 띤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사네미는 제발 동생만큼은 데려가지 말라고 신에게 빌면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아끼는 동생 게냐만큼은 귀살대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평소에 억지로 차갑고 쌀쌀한 태도를 취했던 사네미였기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그의 모습은 시나즈가와 형제의 이별을 더욱더 애처롭게 그려냈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했던 코유키를 떠나보냈던 하쿠지. 이후 과거의 기억을 잊고 아카자의 삶을 살아온 그는 탄지로 덕분에 잊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하쿠지로 돌아와 나타난 코유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신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이에 코유키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라고 미소를 띠게 되고, 하쿠지를 쭉 기다려온 그녀는 그와 함께 지옥으로 같이 향하게 됩니다. 천국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인을 선택한 코유키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오니에 의해 잃게 된 요리이치.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는 무려 10일이 넘게 아내와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으며 울었으며 이후 기살대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이 구해줬던 탄지로의 조상 스미요시 부부로부터 많은 답례를 받았는데, 그들의 아이인 스미레의 환한 모습을 본 요리이치는 생을 마감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떠올린 듯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비록 최강의 검사였지만 오니에 의해 행복한 가정을 잃고 외로운 삶을 살아오며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린 그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쓸쓸하게 와닿습니다.
타마오가 만든 인간의 악을 맡고 서서히 인간으로 돌아오던 네즈코.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가족들과 지내던 행복한 날들, 가족들이 살해당했던 끔찍한 기억, 자신을 보살펴주는 우로코다키, 꽃을 건네는 제니츠와 도토리를 건네는 이노스케, 나비저택의 아이들,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던 시노부, 대장장이 마을 사람들과 미소를 띤 무이치로. 그녀의 이 회상 속에선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는 희생한 이들도 존재하기에 이야기의 최종장에 정말 어울리는 김열봉이 차오르는 슬픈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장가의 사투가 끝난 후 교메이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에 그를 쭉 기다려온 아이들은 아무도 그의 탓을 하지 않으며 모두 교메이를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교메이는 천국으로 떠납니다. 과거의 사건 이후로 아이들에 대해 불신을 가지며 살아온 그였지만 마지막만큼은 사랑하던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이구루와 미츠리도 그동안 숨겨왔던 서로의 속마음을 고백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줄곧 서로를 몰래 좋아해왔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진심을 전하며 이어지는 것이 너무 애초로웠습니다. 둘은 다음 생에서 부부가 될 것을 기약하며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라도 좋으니 따스하고 달달한 연인과의 일생을 보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버린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